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모여라 서학게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아이맵이라는 나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데요. 지금 이 회사는 정말이지 회사의 운명 자체가 걸린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월가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신약 후보 물질 딱 하나가 이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이맵이 바로 그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아찔한 리스크를 품고 있는 아이맵의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아이맵을 둘러싼 모든 것을 딱 요약해줍니다.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이 팽팽한 저울 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요, 암 치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을 보면 아주 냉정하게도 아직 제품으로 벌어들인 돈은 0원이라는 현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초기 임상 결과가 나왔지만 아시잖아요. 바이오 투자는 최종 임상에서 엎어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월가에서는 주가 더 갈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회사 통장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는지 이 모든 기대감의 중심에 있는 핵심 신약 후보 물질 기바스터믹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바스토믹이라는 약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얘가 누굴 공격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 타겟이 바로 클라우딘 18.2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에는 거의 없고요. 희한하게 위암 같은 특정 암세포 표면에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암세포에만 달려있는 명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명찰만 보고 쫓아가는 미사일을 만들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83%. 시장이 흥분하고 아이맵의 주가가 들썩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바스토믹 초기 임상시험에서 나온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약을 투여했더니 암덩어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치료가 정말 어렵다는 말기 전이성 위암 환자들한테서 83%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 데이터 하나가 아이맵을 시장의 스타로 단숨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이맵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 타임라인은 달력에 꼭 별표 쳐두셔야 합니다. 2025년 9월에 우리 더 큰 규모의 글로벌 임상 이상 속도 확 내겠습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곧이어 10월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암학회에서 더 자세하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게 계획대로 술술 풀린다면 2027년에는 드디어 첫 상업화, 즉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냉정하게 아이맵이 넘어야 할 재무적인 산과 온갖 리스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대단한 가능성을 보여줘도 지난 1년간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은 보시는 것처럼 0달러입니다. 아직 시장에 내놓은 약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가치는 오로지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의 숙명 같은 거죠. 이게 가장 최근 보고서 기준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입니다. 1억 6,56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돈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을 계속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말 그대로 전쟁 자금입니다. 바이오 기업한테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는 회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점은요. 아이맵이 최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6,120만 달러, 약 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했어요. 덕분에 현금이 바닥날 거라는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회사는 핵심 약물인 기바스토믹의 중요한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캐시 런웨이, 즉 회사가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 활주로를 달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돈 문제 말고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첫째, 임상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83%라는 놀라운 데이터, 아직은 소규모 환자 대상의 초기 결과일 뿐입니다.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후기 임상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둘째, 재무 리스크. 회사는 계속 돈을 못 버는데 돈은 써야 하니 결국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셋째,
바로 이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자꾸 옅어지는 희석 리스크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데 회사의 기반이 중국이다 보니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딘 18.2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 암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공룡 제약사들이 이미 다 뛰어들어서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이렇게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IMF 경영진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전략적인 배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예 회사 이름을 노바브리지 바이오사이언스로 바꿨습니다. 이건 우리는 더 이상 중국 내 내수용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기업이다 라는 걸 시장에 선포한 거죠. 두 번째, 나스닥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에도 동시에 상장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바스토믹 하나에만 모든 걸 거는 원툴 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과 질환 치료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회사 발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경영진이 그리는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약 하나 개발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유망한 기술들을 발굴하고 이걸 빠르게 임상으로 연결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는 야심천포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한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BTIG 같은 투자은행은 $9, 제프리스는 $1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와 비교하면 꽤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바로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추적 관찰하셔야 해요. 첫째, 올해 10월에 나올 기바스토믹의 업데이트 데이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글로벌 이상 임상이 문제없이 착착 진행되는지. 셋째, 홍콩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자금을 확보하는지. 넷째, 벌어놓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껴 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대형 제약사와의 빅딜, 즉 기술 수출 같은 파트너십 소식이 나오는지가 IMF의 미래 주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IMF이 품고 있는 눈부신 가능성과 그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수많은 파도를 헤쳐나가고 기바스토믹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항암 치료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